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이번 주말 F1 드라이버들은 푸르른 산과 들판, 그리고 모터스포츠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오스트리아 슈필베르크로 향합니다. 캐나다 그랑프리 이후 1주간의 휴식을 가진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경쟁이 다시 펼쳐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지금부터 F1 2025 시즌 11라운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레드불링. 1969년 웨스터 라이히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은 1970년부터 F1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온 전통의 서킷입니다. 한때 트랙 안전 문제로 인하여 개조를 거친 후 1997년부터는 A1링, 2014년부터는 레드불링이라는 이름으로 F1 캘린더에 다시 합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킷의 총 길이는 4.318km, 단 10개의 코너를 가진 짧고 단순한 레이아웃이지만 63m에 달하는 고도차와 빠른 직선, 그리고 급격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코너들이 드라이버와 차량 모두에게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는 총 71랩, 약 306km를 달리게 되며 랩 레코드는 2020년 사인스가 맥라렌에서 기록한 1분 5초 619, 트랙 레코드는 2020년 보타스가 메르세데스에서 기록한 1분 2초 939입니다. 서킷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레이스가 시작되면 긴 메인 스트레이트 끝에서 맞이하는 1번 코너입니다. 이곳은 레드불링의 대표적인 추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오르막을 따라 올라가며 코너 전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최대한 트랙 왼쪽을 활용해 진입해야 합니다. 코너를 빠져나갈 때는 트랙 리미트에 주의하면서 탈출 가속을 잘 살려야 다음 DRS 존에서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번 코너는 오르막 후 급격히 내리막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코너 전에 하드 브레이킹을 시도해 감속 후 코너 진입 시 리어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밸런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탈출 시에는 휠 스핀을 조심하며 빠르게 가속해 다음 DRS 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4번 코너는 내리막에서 급격한 브레이킹이 필요한 우회전 코너입니다. 코너 진입 전에 감속해 진입하고 코너 탈출 시 오버스티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탈출 시에 최대한 빠르게 가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코너는 중고속 좌회전 코너로 진입 시 살짝 감속을 하며 진입합니다. 연석 안쪽을 너무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탈출 시 트랙 리미트 위반에 신경 써야 합니다. 7번과 8번 코너는 연속되는 중고속 좌우 코너로 연석을 활용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코너 모두 부드러운 가속과 라인 유지가 렛타임 단축의 핵심입니다. 9번 코너는 블라인드 고속 우회전입니다. 진입 시 안쪽 연석을 살짝 밟으며 탈출 때는 너무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 코너는 고속 우회전으로 메인 스트레이트 진입 전 마지막 관문입니다. 짧은 브레이크와 함께 진입, 탈출 시 최대 가속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레드불링은 짧은 랩타임 안에 고속 직선, 급격한 브레이킹, 그리고 트랙 리미트 관리까지 다양한 도전이 공존하는 서킷입니다. 각 코너의 탈출 속도와 브레이킹 포인트, 그리고 트랙 리미트 관리가 랩타임과 레이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니 한 코너 한 코너 집중해서 공략해야 합니다. 그럼 제 채널의 시그니처인 F1 25의 주행 영상을 통하여 레드불링 서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F1 25의 게임 화면 구성 요소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외부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따로 편집했었지만 이번 F1 25에선 속도계나 기어, ERS 표시 등 전체적인 화면 UI가 꽤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킷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레이싱 라인과 브레이킹 포인트도 영상에 함께 넣어봤습니다. DRS를 열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플라잉 랩이 시작됩니다.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며 1번 코너로 접근, 강하게 브레이킹하고 탈출 시 휠 스핀을 조심하며 가속합니다. 짧은 직선 구간을 지나 완만한 2번 코너는 풀 스로틀로 통과, 계속 가속을 하며 3번 코너를 준비합니다. 3번 코너 전에 강한 브레이크로 감속 후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3번 코너를 통과한 차량은 4번 코너를 향해 달립니다. 내리막 끝에 있는 4번 코너 전에 강한 브레이킹을 가져가고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빠르게 돌아 나옵니다. 완만한 우회전 5번 코너를 지나 6번 코너를 향해 달립니다. 6번 코너 전에 살짝 브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통과, 곧바로 이어지는 7번, 8번 복합 코너를 리듬을 유지하며 연석을 부드럽게 밟고 통과합니다. 9번은 블라인드 고속 우회전인데요. 안쪽 연석을 살짝 밟고 통과,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게 조심합니다. 10번 코너에서 짧은 브레이킹을 가져간 후 통과,
다시 가속을 하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한 랩이 끝납니다. 지난 시즌 메르세데스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충돌로 인해 러셀이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메르세데스는 다시 한번 캐나다 그랑프리에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는 러셀이 완벽한 레이스 운영으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고 루키 키미 안토넬리까지 3위를 차지하며 더블 포디엄을 달성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이 두 서킷은 의외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트랙 모두 고속 중심의 구성에 강한 브레이킹 존이 특징이며 타이어 관리와 실수 없는 일관된 주행이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트랙 리미트나 전략 변수에 따라 중위권 팀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서킷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캐나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메르세데스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셀은 이 서킷에서 이미 우승 경험이 있고 안토넬리 또한 최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포디엄을 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과연 메르세데스가 지난 시즌의 영광을 재현하며 2경기 연속 더블 포디엄이라는 반등의 서사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많은 팬들이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는데요. 바로 파파야룰 아래에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킨 소위 맥라렌 팀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기 직후 노리스는 팀과 피아스트리에게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을 진정시켰고 맥라렌 측도 빠르게 이를 정리하며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맥라렌이 여전히 두 드라이버 간 자유 경쟁을 허용하는 파파야룰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과적으로 서로 레이스하되 부딪히지 마라는 말은 지금처럼 두 드라이버가 챔피언십 경쟁에 모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위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무대인 오스트리아 레드불링은 짧은 랩타임과 치열한 포지션 싸움, DRS 트레인으로 인해 팀 동료 간 배틀이 자주 발생하는 트랙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이곳에서 베르스타펜과 격렬한 배틀 끝에 3번 코너에서 충돌 후 리타이어했던 노리스의 과거를 떠올려 본다면 이번엔 그 대상이 베르스타펜이 아니라 피아스트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맥라렌이 캐나다에서의 교훈을 오스트리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파파야 룰이라는 이상주의가 현실적인 팀 전략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반드시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입니다. 멋진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레드불링에서 팀은 물론 베르스타펜도 수많은 홈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게 될 텐데요. 하지만 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레드불이 다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무조건 퀄리파잉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해야 합니다. 지난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은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을 비틀며 버티기에 성공하며 값진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클린에어, 즉 앞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올 시즌 F1 차량은 더욱 향상된 그라운드 이펙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티 에어의 영향도 심해졌고 추월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클린 에어에서 달리는, 즉 선두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레드불링은 랩타임이 짧고 DRS가 많은 편이지만 1번 코너를 선두로 빠져나간 드라이버가 결국 레이스를 지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올 시즌 10라운드까지를 봤을 때 1번 코너에서 1위를 지킨 드라이버가 우승할 확률이 무려 9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이 우승을 하기 위해선 퀄리파잉에서 앞서 나가고 1번 코너를 선두로 통과한 뒤 클린에어 속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입니다. 베르스타펜은 그 누구보다 이 서킷을 잘 알고 있고 홈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레드불링의 지배자임을 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클린에어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번 주말 레드불의 성패를 가를 핵심입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홈에서 반등을 노리고 또 누군가는 팀 내 갈등을 넘어 챔피언십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짧고 빠른 레드불링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과연 첫 코너의 주인이 누가 될지,
그리고 첫 코너의 주인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함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